벌써 10강 강체 운동의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굴림운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굴림운동이란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운동을 말합니다. 굴림운동 중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 굴림운동을 공부합니다. 1차원 굴림운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수평면 위에서 바퀴의 운동을 생각하겠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바퀴를 세웠습니다. 이 바퀴는 잘못하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바퀴는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수평면 위에서 원통을 굴린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1차원 운동만 하면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바퀴의 질량과 그 바퀴의 회전관성과 그리고 그 바퀴의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면 위에서 이 바퀴는 이제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이 있는데, 순수한 병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병지운동은 이런 거죠. 자, 바퀴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순수한 병지운동입니다. 지금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바퀴가 돌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병지운동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회전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제자리에서 바퀴가 도는 운동을 순수한 회전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해진 운동이 굴림운동인데, 그래서 굴림운동은 영어로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은 이런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가는데 굴러서 가죠. 이렇게 굴러가면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순수한 병지운동이 일어나고 순수한 회전운동이 일어나고 순수한 굴림운동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퀴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평면 위에서 바퀴에 순수한 병지운동이 일어나냐? 바퀴에서 이게 순수한 병지운동이 일어나려면, 다시 말하면 바퀴가 회전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바퀴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이 없어야지만 순수한 병지운동을 합니다. 바퀴의 특징은 바퀴하고 수평면하고 닿는 그 사이에서, 바퀴와 수평면 사이에 눈곱만큼이라도 마찰력이 있다면 이 바퀴는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으려면 바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퀴는 또 무엇도 작용하냐면 중력과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근데 중력과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지금 바퀴가 수평면에 사는 운동은 수평방향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운동은 바퀴의 수평 방향 운동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중력과 수직항력은 회전운동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과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는 0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중력과 수직항력은 그 작용선이 회전축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크는 무엇입니까? 힘의 크기 곱하기 그 회전축에서부터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죠. 근데 중력과 수직항력은 회전축을 지나가서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퀴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가 있냐면 합력, 알자 힘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 힘들에 의한 알자 토크가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순수한 병지운동을 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토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퀴의 중심 회전축에 대해 바퀴에 작용하는 힘들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어야지만 순수한 병지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찰력, 바퀴하고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이 없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중력과 수직항력은 항상 작용하지만 이것은 수평면 위에서 바퀴의 운동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우리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바퀴에 힘이 작용하면, 자,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에 의한 토크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회전축을 지나가죠. 그래서 이 바퀴를 이런 방향으로 잡아다니면 토크가 0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바퀴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이 바퀴는 순수한 병지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때 이 위쪽에 있는 F하고 아래쪽에 있는 F가 바퀴에 대한 토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갖고 토크가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의한 토크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바퀴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면 그러면 이제 순수한 병지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힘도 안 받고 토크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처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가만히 있겠죠. 처음에 병지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병지 운동을 합니다. 순수한 병지 운동. 처음에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회전 운동을 하죠. 마찰력이 없으면. 그래서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토크 합이 0이고 알짜 힘은 0이 아니면 그때 이 바퀴는 순수한 병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면 위에서 바퀴가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퀴와 수평면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있다면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려면 제자리에서 회전해야 되겠죠. 근데 마찰력이 있으면 제자리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마찰력은 없어야지 되고, 회전 운동에서도 중력과 수직항력은 기여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토크가 0이니까. 그리고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작용한 힘들이 있으면 작용한 힘들의 합이 알짜 힘이 0이고 토크는 0이 아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순수한 회전 운동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F가 있고 저기 마이너스 F가 있으면 두 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라면 어떻습니까? 합력은 0이죠. 그렇지만 토크 합은 0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고 마찰력이 없으면 이것은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데, 이때 바퀴가 굴러갈 때는 이런 굴림 운동은 병지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이고 또 하나는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바퀴가 이렇게 갑니다. 바퀴가 가면 이 바퀴가 진행한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가 X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면 바퀴가 돌아간 회전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고 한다면 이 회전해가지고 바퀴가 지나간 원호의 길이가 무엇하고 같겠습니까? 간 거리하고 같겠죠. 다시 말하면 X는 R세타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Rolling without slipping. 또는 이걸 간단하게 스무스 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롤링이란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을 간단하게 영어로 표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 또는 롤링 without slipping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 롤링 하면 간단하겠죠. 자, 이때는 어떤 경우에 이제 이게 작용하겠느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굴림 운동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굴림 운동 작용하려면 마찰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 작용하려면 어떤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냐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이 마찰력은 어떤 마찰력입니까? 바퀴와 수평면,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이죠.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지 마찰력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 마찰력이죠. 정지 마찰력이란 이게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만 작용하는 것이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면과 면이 미끄러지지 않을 때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롤링, 미끄러지지 않고 바퀴가 굴러갈 때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대신에 X가 R세타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바퀴가 돌아간 원호의 길이보다 바퀴가 진행한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퀴가 지금 롤링 하는 동안에 돌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미끄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이다. 롤링 위즈 슬리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롤링 위즈 슬리핑 할 때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냐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마찰력이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는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엔진이 앞으로 가게 만들지만 동력 장치가 동력이 바퀴에 전달돼서 앞으로 가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자동차한테 앞으로 가는 힘을 주는 역할은 무엇이 하냐면 바퀴와 땅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바퀴와 땅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빙판 위에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앞으로 안 가죠. 이 마찰력이 앞으로 가게 하는데, 이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지 마찰력이죠. 운동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마찰력은 언제 작용하냐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앞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 빙판에서 바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앞으로 쭉 간다거나, 또는 빙판이 아니더라도 빨리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죠. 이때 바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이때 면과 면이 서로 미끄러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과 면이 미끄러지지 않을 때는 물체가 움직이지만, 특히 바퀴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더라도 면과 면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그건 정지 마찰력이고, 미끄러지면 운동 마찰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의 역할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있다면, 이 바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가 있냐면, 바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것은 그냥 이 회전축에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에 작용하는 토크, 토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퀴의 양쪽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니는 수도 있겠지만, 바퀴에 축이 있다면 축의 양쪽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면 자동차의 엔진에서부터 바퀴의 동력 장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이런 토크의 형태로 바퀴에 전달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퀴와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퀴와 수평면 사이의 마찰력이 0이냐 0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0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크가 0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알짜 힘이 0인 경우가 있죠. 토크가 0인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순수한 병진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토크는 0이고 알짜 힘만 작용하는데, 그때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알짜 힘을 이 바퀴의 질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가속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병진 운동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회전 운동은 하지 않고 순수한 병진 운동을 할 때는 바퀴의 가속도는 작용한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근데 알짜 힘이 0이고 토크가 0이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 바퀴와 지면 사이는 마찰력은 0인데, 그러면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하면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토크는 I알파죠. 그래서 순수한 회전 운동의 각가속도는 알파는 토크를 회전 관성 모먼트로 나눈 것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마찰력이 0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마찰력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0이고 정지 마찰력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은 0이고 운동 마찰력이 0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굴림 운동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굴림 운동은 무엇만 다루냐면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만 다룹니다. 미끄러지는 굴림 운동은 복잡합니다. 우리 복잡한 거 다루기 힘들죠. 그래서 먼저 수평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에서 정지 마찰력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근데 이때 정지 마찰력의 방향이,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라고 하긴 하는데, 이때 굴림 운동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때 알짜 힘이 작용할 때, 다시 말하면 토크는 0이고 알짜 힘이 작용할 때는 마찰력이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되냐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래야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그럴듯하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 정지 마찰력의 방향을 계산하는데 그냥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하면 이건 좀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지금 바퀴를 저기서 앞으로 잡아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퀴를 앞으로 잡아 다니니까 바퀴가 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 다니겠습니까? 바퀴를 앞으로 잡아 다니면 바퀴가 땅을 오른쪽으로 이 힘의 방향으로 잡아 다니겠죠. 이것의 반작용이 바로 수평면이 바퀴를 잡아 다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수평면은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니까 그때 요 F로 잡아다니면 그러면 그것의 반작용이 바로 수평면이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어서 그 반대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F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예가 어떤 경우냐면 이 바퀴에 이런 예가 수레를 내가 끌고 갈 때 내가 끌고 가는 수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 알자 힘은 0이고 토크가 0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크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토크가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고 여기서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바퀴가 돌면 어떻습니까? 바퀴가 수평면을 어떤 방향으로 밀게 됩니까? 저 왼쪽 방향으로 밀게 되죠. 이게 바퀴가 수평면을 왼쪽 방향으로 미니까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그 반작용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 토크는 0이 아니고 알자힘이 0이어서 토크가 지금 오른쪽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토크가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토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바퀴가 지면을 미는 힘은 왼쪽 방향이고 그러면 마찰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지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즉 윗경우하고는 좀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끌고 가는 수레의 경우는 알자 힘이 0이 아닌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알자 힘은 0이고 어떤 경우냐면 동력 장치가 이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동력 장치가 바퀴에 직접 전달되는 바로 자동차 바퀴와 같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바퀴가 끌고 가는 수레 바퀴의 경우하고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경우하고 이때 분림 운동의 가속도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면 위에서 끌고 가는 수레바퀴의 굴림운동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앞으로 끌고 가는 합력 F하고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무스 롤링, 슬리핑이 없는 경우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는 R세트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V하고 각속도 사이는 요 그대로 V는 R 오메가가 성립하고 또 각가속도도 가속도하고 각가속도도 그대로 A는 R 알파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질량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속도는 이 바퀴가 회전하는 각속도에다 R을 곱한 것 같고 이 질량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가속도는 바퀴가 회전하는 각가속도에다가 반제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하려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는 힘하고 이제 뒤로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이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두 가지를 이용해 보겠어요. 하나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일 에너지 정리를 배웠죠. 여기는 이제 회전 운동의 일 에너지 정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항상 병진 운동 운동 방정식하고 회전 운동 운동 방정식을 같이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병진 운동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R자 힘이 무엇과 같다? MA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R자 힘은 무엇입니까? 지금 반대 방향으로 힘 두 개가 작용하니까 F
F 마이너스 스몰 f는 M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토크는 I알파죠. 이때 토크 작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 F는 토크 0이죠. 무엇만 토크 작용하냐면 마찰력만 토크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방향은 우리 오른쪽 가는 거를 기준기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계 방향 회전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RF는 I알파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알파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과 무엇이냐면 마찰력과 가속도입니다. 이 각가속도는 여기서 벌써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가속도를 가속도로 표시하면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F는 R제곱분의 IA 이렇게 표시하고 요 두 식을 풀어가지고 가속도하고 마찰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식을 1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1식에 대입했더니 바로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로 뽑을 것 같으면 A는 M 더하기 R제곱분 I분 F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F를, 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마찰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걸 보니까, 요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스무스 롤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경우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정지 마찰력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 봤더니 가속도를 보니까 이 가속도가 저 정지 마찰력이 없다면 이게 순수한 병진운동일 때는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M분의 F였죠. 근데 마찰력이 있으니까 M분의 F보다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더 작아졌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 마찰력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마찰력은 내가 잡아 끄는 힘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안 변하는데 잡아 끄는 힘이 점점 커지면 마찰력이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이 끄는 힘 F가 점점 커지면 마찰력도 점점점 커지는데 이거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까? 네,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커질 수가 있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마찰 계수로 결정되죠.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게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마찰력이 어떤 마찰력이 작용합니까? 그러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스무스 롤링을 이제 일어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슬리핑을 동반하는 롤링을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문제는 안 풀기로 했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가 있냐면 우리 일 에너지 정리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로 풀기 위해서 우리 X만큼 같다고 하겠어요. 저게 똑같은 마찰력 F가 작용하고 지금 끄는 힘 F, 라지 F가 작용하는데 X만큼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스무스 롤링에서 이 X는 무엇과 같아요? R 세타하고 같죠. 그리고 V는 R 오메가하고 같고 A는 R 알파하고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제 V는 0에서부터 시작했다면 V는 AT가 되고 어떻습니까? X는 2분의 AT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바퀴에 작용하는 힘들이 이 바퀴에 한 일을 다 더한 게 무엇과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하면 되죠. 그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죠. 그러면 한 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저 F가 한 일, 라지 F가 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FX 하면 되겠죠. 근데 저 스몰 F가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스몰 F는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지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지 되냐면 W는 그냥 FX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되고, X를 여기서 우리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FAT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었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V가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병진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고 있죠. 이럴 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총 운동 에너지는 둘을 더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I는 관성 모멘트입니다. 근데 우리 회전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다가 관성 모멘트를 주어졌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제곱분의 V 제곱 이렇게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제곱은 R분의 V제곱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우리 V가 바로 무엇과 같아요? AT가 같으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V제곱을 A제곱, T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얻었는데 일 에너지 정리는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속도 A제곱, T제곱 있는데 여기는 AT제곱이죠. 그래서 이걸로 나눌 것 같으면 AT제곱으로 나눌 것 같으면 여기 가속도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면 위에서 동력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의 굴림운동.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끄는 힘은 0이고 토크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스무스 롤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R 세타고 V는 R 오메가고 그 다음에 A는 R 알파 이렇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운동 방정식만 가지고 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일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운동 방정식만 우리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운동 방식 두 개를 써야지 되죠. 그래서 병지 운동 방정식은 병지 운동 방정식의 힘은 뭐밖에 없냐면 F밖에 없으니까 F는 MA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A를 이번엔 알파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A를 알파로 바꾸면 MR 알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방정식은 바로 뭡니까? 이 두 개가 다 토크가 있죠. 저기에 저 토크도 있고 저 어떻습니까? 저 마찰력도 토크가 있는데 마찰력의 토크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토크 빼기 RF는 I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무엇을 이제 이 두 식을 풀어 가지고 지금 구하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도와 저 정지 마찰력 또는 각가속도와 정지 마찰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식을 이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F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일식을 이식에 대입해가지고 F자리에다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바로 알파를 잡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는 MR제곱 더하기 I분의 토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 일식에다 대입하면 바로 이제 F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때 각가속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이 마찰력이 없을 때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할 때 이 각가속도가 뭐였어요? 네, 토크를 관성 모멘트로 나눈 거였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크를 관성 모멘트에다가 MR 제곱을 더한 걸 나누니까 각가속도가 더 작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은 순수한 회전운동의 각가속도보다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우리 굴림운동에서는 가속도가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아는 것처럼 토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 정지마찰력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토크가 더 커지면 정지마찰력도 비례해서 커지고, 어떻습니까? 이 정지마찰력이 이제 계속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정지마찰력까지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정지마찰력이 아니라 운동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슬리핑이 있는 롤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이 더해지는 경우로 간단한 경우 수평면 위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때 스무스 롤링만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무스 롤링을 할 때 수레를 끌고 가는 토크는 0이고 F는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자동차 동력장치로 가는 F는 0이고 토크는 0이 아닌 이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이런 건 실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굴림운동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가지고 굴림운동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한 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